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은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 이기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40여 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사랑이 어떻게 다시 꽃피게 되었는지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때 용기 내서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이기만 씨는 62세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8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한 그는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지났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혼자만의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TV나 보며 시간을 보냈을 토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기만이야? 나 반장 김철수다. 고등학교 동창 김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졸업 후 가끔 연락하던 사이였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뜸했었죠. 철수야,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동창회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어? 오랜만에 다들 모이기로 했거든. 동창회. 이기만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나가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동안 회사 일로 바빠서 동창회는 번번이 빠졌었는데 이제야 시간이 생겼네요. 언제인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홍대 근처 한정식집이야. 꼭 와야 해.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해. 그래, 알았다.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기만 씨는 문득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 시절의 친구들. 그리고 한 사람. 혜영이는 올까? 박혜영.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니 그 후로도 40년 넘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그녀는 공부도 잘하고 예뻤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소녀였어요. 아픈 친구를 챙기고 소외된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죠. 이기만 씨는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거든요. 나 같은 애가 혜영이와 어울릴까 하는 열등감도 있었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졸업식 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교실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죠.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만난들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기대가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토요일 저녁 6시. 이기만 씨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캐주얼한 재킷에 면바지를 선택했어요. 거울을 보니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또래보다는 젊어 보였거든요. 홍대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첫 소개팅에 나가는 20대 청년이 된 것 같았어요.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기만이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 반가운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금세 옛 정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기만 씨의 시선은 계속 입구를 향했습니다. 다들 왔나? 그럼 들어가자. 반장 김철수가 말했을 때 이기만 씨의 마음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혜영이는 오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기만 씨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박혜영. 62세가 된 그녀였습니다. 물론 고등학생 시절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미소만은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이기만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8살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 기만이야? 혜영이가 그를 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혜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이야? 아니, 몇십 년이야? 둘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기만 씨와 혜영이는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김한이는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응, 했었는데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 혜영이는 나도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 같은 처지였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홀로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동창회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추억을 되새기며 웃었어요. 하지만 이기만 씨의 관심은 온통 혜영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동창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었죠. 고등학생 때와 똑같았어요. 역시 혜영이야.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시간이 흘러 모임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아쉬웠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들 고생 많았다. 다음에 또 모이자. 반장의 마무리 인사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이기만 씨도 일어나려던 순간 혜영이가 말했습니다. 김하나, 시간 있으면 잠깐 산책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이기만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 좋아. 홍대 거리는 주말 저녁이라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복잡한 거리를 피해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조용하고 좋네. 그러게, 시끄러운 곳은 이제 피곤해.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결혼 생활은 어땠어? 이기만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범했어. 좋은 사람이었거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큰 아픔 없이 잘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혜영이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만 하더라고. 사람이 참 신기해. 나도 그랬어.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적응했어. 둘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위로가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때? 혜영이가 물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다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 가끔 안부 전화하고 명절 때 만나는 정도야. 혜영이는 딸 하나 있어.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야. 그럼 지금은 혼자 사는구나. 응, 너도 그렇고. 응.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둘 다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었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외롭지만 그것도 나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나이였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의 일상, 취미, 건강 상태, 미래의 계획. 40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은 뭐 하며 지내? 이기만 씨가 물었습니다. 서예 배우고 있어. 그리고 봉사활동도 조금씩. 너는? 나는 등산하고 독서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 등산해? 어디로 다녀? 주로 북한산이나 관악산. 혜영이도 등산 좋아했잖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에서. 어머, 기억하고 있네. 나 그때 발목 삐어서 너가 부축해줬잖아.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내가 얼마나 두근거렸는데. 말이 나온 김에 이기만 씨는 살짝 후회했어요. 너무 솔직했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혜영이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나도 그때 마음이 두근거렸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둘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혜영이의 옆모습을 보니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방과 후 교실에서 석양빛을 받으며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기만 씨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게 나을까? 4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후회를 40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62세. 이제 나이도 많고 잃을 게 뭐가 있나요? 거절당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혼자 살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혜영이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면 이기만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혜영아, 응, 나 그때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어. 혜영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무슨 말? 이기만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혜영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기만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역시 이상한 말을 했나?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하지만 다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뱉어버린 말이니까요. 4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후회해왔던 그 말을 드디어 했습니다. 이 말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 혜영이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기만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너무 티가 났거든. 내가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내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구나. 이기만 씨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듣고 싶었어. 혜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싶었는데 끝내 말을 안 하더라고. 미안해.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괜찮아. 이해해. 혜영이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말 못했던 게 있어. 이기만 씨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널 좋아했어. 혜영이의 고백에 이기만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정말이야. 그럼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너와 똑같은 이유야.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그때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1980년대 당시에는 남녀 간의 연애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 우리 둘 다? 응. 둘 다 바보였던 거야.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이라서 더 솔직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20대였다면 이렇게 털털하게 말하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40년 만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만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어때? 지금 내 마음은?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아. 혜영이를 보는 순간 18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 혜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오늘 너를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 그럼 하지만 김하나, 우리 이제 62살이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라고. 그게 뭐 어때? 사랑의 나이가 있나? 이기만 씨의 말에 혜영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의 공백,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 혜영이가 물었어요. 글쎄, 천천히 생각해볼까? 급할 것도 없잖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건 어때? 등산도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좋아. 그리고 여행도 가면 좋겠어.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 제주도는 어때? 혜영이가 가보고 싶어 했잖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못 갔던. 어머, 그것도 기억해? 내가 혜영이 관련된 건 다 기억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앞으로의 계획들, 함께 하고 싶은 일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내일 전화할게. 응, 기다릴게.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전화 통화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62세의 데이트라니 상상해보세요.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 가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 나이에. 하지만 점점 아버지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죠. 동창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희 둘 정말 운명이었나 보다. 부럽다, 부러워. 6개월 후 두 사람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지 못했던 그 제주도로 말이에요. 한라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여행을 40년 전에 했더라면 어땠을까? 혜영이가 말했어요. 40년 전에는 이런 여유도 없었을 거야. 그때는 너무 젊어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몰랐을지도 모르고. 맞아. 지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 1년 후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든 거죠.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즐겼어요.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기만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40년을 더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지 말자.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그래,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자.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